지난해 이른바 만취 벤츠녀라고 불리면서 이 거센 비판을 받은 권모 씨,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던 권모 씨의 항소심 재판 소식인데요. 먼저 당시 사고 상황 백다혜 아나운서 통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멈춰선 차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탔는데요. 지난해 5월 새벽 2시쯤 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에서 30대 여성이 시속 148km로 질주해 공사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를 덮쳤습니다. 사고를 당한 인부는 그 충격으로 10분 만에 사망했습니다. 당시 여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요.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하기까지 했습니다. 여성은 당시 구속영장 실질 심사 현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기억이 나질 않는다, 연신 죄송하다며 흐느꼈습니다. 당시 현장 상황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가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반성하고 계신 건가요? 네, 너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당시 좀 기억은 나세요? 과거에도 혹시 음주운전 하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분들에게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자, 당시 상황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 야간 새벽에 작업 중이던 그 일용직 근로자가 사망했어요. 네. 당시에 이제 서울 성수동에 있는 한 도로였는데 지금 서울 시내 50km잖아요. 예. 당시에 148km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시내에서? 네, 시내에서. 네, 시속 148km 정말 높은 속도인데요. 지금 제목에 나온 건 살인 질주입니다. 살인 질주. 네. 예. 이 행동으로 지하철 2호선 앞에서 방음벽 철거를 하고 있던 60대 작업자를 치고 갔는데요.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10분 만에 곧바로 그 자리에서 숨집니다. 당시 이 여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 0.188%, 면허 취소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30대 여성 권모 씨 네. 이미 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9개월 만에 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건데 2020년 8월에도 그 당시 벌금 400만 원 약식 명령을 받은 상태였거든요. 벌금 400만 원이라면 아마도 그러니까 정지라도 수치가 꽤 높았을 것으로 좀 추정이 되는데, 그리고 다시 이렇게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로 음주운전을 한 거고, 음주운전을 넘어서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8이면 취소 수치의 2배가 넘습니다. 통상 취소 수치에. 그야말로 인사불성인 완전히 거잖아요. 아까 기억 하나도 안 난다고 하더니 정말 기억이 안 났을 가능성도 예. 많은데, 그 상황에서 지금 시속 148km로 운전해서 이런 사고를 냈고, 시속 148이면 고속도로에서도 쉽게 내기 힘든 속도인데. 그럼요. 그거는 고속도로에서도 148km 내는 차량 별로 없습니다. 예. 근데 거기다가 저 여성 만취됐을 시점이 코로나로 집합금지 명령 막 내려져 있던 그런 시점이에요. 그것도 위반하고 지인하고 술 마시다가 지금 음주운전한 거거든요. 이런 걸 다 감안한다면 검찰 입장에선 이건 사실상 살인행위다라고 해서 징역 12년을 구형을 했는데, 1심 재판부도 피해자가 참혹한 상태로 사망했고 또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했다라는 점, 그 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을 양형의 불리한 요소로 거론하긴 했습니다만, 다만 살인죄하고는 형량이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상 징역 12년이면 살인죄 버금갑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니 소장님, 그런데 이게 네. 절반이에요. 검찰 구형에 거의. 그리고 또 유가족들이 우리는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도 받은 적이 없다 막 울부짖으셨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예. 따님이신지 아드님이신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님 시신은 염도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래서 너무 하얀 훼손돼서. 천으로 하얀 천으로 덮었는데 얼굴만 볼 수 있었고 그 얼굴도 너무 많이 상처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수의조차 입혀드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합의 요구 거부하고요. 탄원수 계속 제출하고 있고 엄벌을 촉구해 왔다고 해요. 그런데 저 이해할 수 없는 건 굉장히 죄송하다 그러고 울고 이랬어요.
했으면 이 유족들한테 가서 당연히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데 뭐 상황은 알 수 없지만 한 번도 와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다. 우리 아버지 60살이면 사실 요즘 60살이면 너무 젊으시잖아요. 그럼요. 너무나 더 오래 살 수 있었는데 본인은 7년 살고 나와서 다시 새 생활 시작할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이제 돌아올 수가 없다라고 오열했다고 합니다. 자, 이 권모 씨가요,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받고자 내가 항소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자, 정작 법정에서는 그런데 선처를 호소했다는데 이 결심 공판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카푸어 취준생입니다. 자, 저희가 앞서 벤츠를 타고 다녔던 사람이다 해서 그렇게 얘기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세상에 알고 봤더니 생계를 걱정했던 취업준비생이었대요. 그렇습니다. 반전인데요. 당시에 인터넷 뜨겁게 달군 게 뭐냐면 벤츠를 탔기 때문에 부유층으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심 공판에서 그 권 씨의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범행을 인정하고 이제 선처를 바라는데 실시적으로 벤츠녀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그 승무원 아시죠? 예. 승무원 그 취업 준비생 1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계를 걱정할 정도로 알바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유층한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또 피해자 유족들한테 위로금을 지급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왜 저런 분이 벤츠를 외제차를 타고 다녔나 저는 의심이 가는 상황인데 어떻든 변호사는 그렇게 선처를 바라면서 주장을 했습니다. 자, 뭐 납득이 안 가는 소리를 또 변호사가 일단 했어요. 저는 뭐 솔직히 이 내용을 저도 들어오기 전에 다 봤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일각에 이제 만취 벤츠 여성 이렇게 알려지다 보니까 내가 부유한 것처럼 보이나 본데 그렇지 않다라는 취지인데요. 변호인 주장을 좀 자세히 뜯어보면요. 원래 이 사람 오래된 국산 중고차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지인에게 외제차를 시세 차익보다 좀 싸게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좀 타다가 이거를 다시 시세대로 팔면 생활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차를 샀다는 거고 이 여성은 또 거기다가 자기의 뭐 가족의 전 재산을 처분해서 또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을 마련하려고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돈도 빌리고 있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제가 제일 납득이 안 가는 게 그거예요. 원래 오래된 중고 승용차 국산차를 타고 다녔는데 종종 무시를 당했다. 아니 세상에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29살이었습니다. 이 여성. 29살 아직 취업도 안 하고 있는 미혼 여성이 국산 중고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걸 왜 무시를 당해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이 변호사가 변론 전략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세운 것 같아요. 이걸 도대체 왜 얘기했지? 막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아니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합의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최대한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강조해서 그러니까 나는 유족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죄를 하고 내가 이런 상황이지만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참작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벤츠 타는데 뭐 카푸면 그게 뭔 상관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 변론에는 그게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라 그렇고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항소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면서요. 예. 지금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을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마지막 피고인의 최후 변론에서는 저도 용서하기 어려운데 유가족들은 어떻게 저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서 뭐 제가 형을 다 살고 나서도 끝까지 속죄하겠습니다. 아까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어떻게든 이제 형량을 좀 떨어뜨려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장님 일단 검찰은 1심과 똑같이 이 항소심에서도 12년을 구형을 했는데 소장님 뭐 그런 얘기 떠나서 소장님 아까 이런 얘기가 납득이 가십니까? 30대 30살 29살 취업준비생이 국산차 저도 거의 한 9년 된 지금 국산차 타고 다니는데 무시 안 당해요. 네, 그럼요. 저도 국산차 타고 다니는데 무시 안 당하고요. 이 여성 기본적으로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어린애들도 다 알잖아요.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하고 운전을 할 때는 신호 지키고 속도 지키고 안전하게 지키고 그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여유나 능력에 맞는 차 타고 그런데 지금 20대의 여성이 계속해서 음주운전이 반복으로 일어났고 내가 남들이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취준생인데
이런 뭐 좋은 벤츠를 타야 된다?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 여성 언젠가는 사고를 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5월 13일 항소심 선고 공판이 있다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